은퇴 후 노후 준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퇴직금. 하지만 점점 빨라지는 퇴직. 퇴직금 수령부터 관리, 인출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바람 앞 등불같이 위태로운 당신의 퇴직금. 경제 전문가 김현우 소장이 알려주는 퇴직금 관리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내 퇴직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에 대한 걱정, 근심 네. 풀어드리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아, 저 보기만 해도 좀 걱정이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해봤죠. 네. 아, 근데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사실 그 노후 대책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나이가 그 퇴직할 나이가 되고 아니면 네. 아이들 막 키우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금방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퇴직금하고 그러니까 연금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네.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퇴직금 제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퇴직을 할 때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네. 해서 산정을 하고 그 돈은 회사가 회사의 계좌에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나면 2주 이내에 지급을 해준다. 이게 기존의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퇴직금은 퇴직금. 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렇고요. 퇴직금은 다들 네. 다 아시니까 사실은 오늘 오신 이유가 퇴직연금 때문에 나오신 건데 퇴직연금도 설명해 주시죠. 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직금은 회사가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속하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따로 잘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혹시나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면 네. 회사가 보관하던 퇴직금이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회사가 도산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한 사회기관에 보관이 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내 퇴직금을 그냥 좀 사회에서 좀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네. 퇴직연금도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는 네. 한데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 이 재직 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DB형, DC형 이 두 가지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퇴직을 한 이후에는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IRP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다 DB, 영어예요. DC, 네, IRP. 네.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온 게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요.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긴 새롭고. 한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IRP까지 또 추가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DB형, DC형 이게 해외에서 있던 제도를 그대로 네.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영어를 쓰긴 하는데 네. 이걸 우리말로 옮겨도 어렵습니다. DB형이라는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말로 옮겼을 때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기존의 네.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은 퇴직금을 받는다. 뭐 연금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내가 기존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뭐 20년 동안 근속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0년 해서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월급은 200만 원인데 나중에 돼서 진급을 해서 승진을 해가지고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다. 그러면 네. 그게 퇴직 직전의 임금이라면 그거 곱하기 뭐 근속연수 이렇게 네. 해서 산정되는 게 DB형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자막에도 나갔는데 마지막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을수록 더 유리한 게 DB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평사원인데 월급이 적지만 2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부장님 보니까 월급이 많네 라고 한다면 나중에 퇴직금은 지금 월급과는 상관없이 그때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호봉제랑 잘 어울리겠네요. 네, 이렇게 퇴직금 그러니까는 급여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근무한 그 3개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받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시는 부분이 네.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에서는 늘 급여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그 임금 피크제라고 해가지고 네. 정년을 조금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일을 업무량을 줄여주는 대신에 월급을 좀 그만큼 깎는. 그러니까 기존 직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정년이
이미 저희가 60세지만 65세까지 근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1,000만 원 다는 못 드리고 이걸 반으로 깎아가지고 500만 원씩 드릴게요. 하는 이 직장에서는 5년 더 연장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네? 이게 장점 같지만 그렇죠.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퇴직 직전에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까 DB가 있고 DC가 있다 그랬죠. 네. DC는요? DC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 직전의 임금하고는 상관없이 1년 동안 근속을 했다. 그러면 한 달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한번 딱 넣어주고 이걸 잘 굴리든지 말든지 사실 신경은 안 쓰는 거죠. 그럼 근로자가 그 돈을 받으면 인출할 수 없다 뿐이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투자라든가 뭐 금융상품,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받아놓고 잘 네. 운용을 해서 굴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DC형은 네네. 내가 어디 어떤 주식 투자하고 싶다. 내 네. 퇴직연금으로. 그럼 그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안 되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간접 네. 투자 상품인 펀드, 우리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네. 상품뿐만 아니라 나는 무서운 거 싫어, 투자 같은 거 위험해, 나는 그냥 예금에 넣어놓을래 한다면은 그냥 시중에 있는 예금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그 DC형 계좌 안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DC형은 내가 약간 퇴직금을 좀 운용하니까 본인이 좀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어떤 적금을 드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계속 매년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보다도 더 짧게 체크를 해야 될 그래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뭐 예금 같은 걸 가입해 놓으면 그 만기가 뭐 1년이나 3년 이렇게 도래하면 그때 가서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죠. 안에 이 선택한 상품이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만기가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요즘은 뭐 일본 주식시장이 좋더라. 그러면 또 일본 네. 쪽으로 옮겨가고 어머, 어머. 미국이 좋더라. 그러면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DC형은 아이고. 개인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네. DB를 추천하세요? DC를 추천하세요? 이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네. 웬만한 직장에선 DB형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호봉제를 선택하는 직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급이 적더라도 퇴직 때 월급이 높다면 DB형이 좋은데 네. DC를 하실 만한 분들은 누가 있냐면 평사원이나 아니면 20년 일하신 분이나 거의 월급이 비슷비슷할 때 잘 안 네. 올라가는 네. 그런 네. 직장들. 임금 상승률이 낮은 곳에서는 차라리 네. 그거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잘 굴리면 회사가 네. 월급 올려주는 것보다 높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DB가 있고 DC가 있잖아요. 네. DB를 하다가 중간에 내가 DC로 갈아탄다. 네. 뭐 이런 것도 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네. 임금 피크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임금 피크제로 급여가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네, 이렇게 떨어지고. 네, 이런 분들은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제일 정점에 있을 때 DB형에서의 퇴직금을 정산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DC형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네. 상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고 그냥 DB형에 넣었었는데 우리 회사 월급이 안 올라가는 구조네. 그러면 DB형에서 DC형으로 선택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네.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DC형에서 다시 DB형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못 하는군요. 왜냐하면 네. 회사에서 굴리던 돈을 내가 잘 굴려보겠습니다 하고 뺐는데 수익이 안 좋아요. 저 다시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B형에서 DC는 가능하지만 DC에서 DB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신중하게.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IRP라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근로소득자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프리랜서로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네. 소득이 이게 IRP 계좌가 있거든요. 네. 이게 회사를 안 다녀도 가입을 할 수 있는가 봐요. 제가 있는 거 가입 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꼭 퇴직금이 있는 곳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뭐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든지 간에 뭐 사업소득이든지 간에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네. 가능합니다. 뭐 성인이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원래 이 IRP 계좌는 사실상 이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 목적의 계좌예요. 지금은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일반 계좌로는 못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면 네. 회사에서 아마 그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IRP 계좌 아무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가셔서 만들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거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받게 되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떼고 우리가 월급 받을 때도 소득세 떼고 받잖아요. 그럼요. 퇴직금도 받아보시면은 퇴직소득세라는 걸 꽤 많이 떼고 입금을 해주는데 네. IRP 계좌에 넣어놓으면 일단은 안 떼고 줍니다.
그래서 받아서 깨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내는 거고 예. 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1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연금으로 받으면 그때는 네. 예전에 냈어야 될 퇴직소득세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를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할부로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장려를 해주는 예, 그러니까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도 되지만 이제 네. 다달이 연금식으로 받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세금 혜택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돼서 네.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근데 속상하죠. 그러면 또 다시 일을 네. 해야 되고요. 이게 아우, 퇴직금이라는 게 우리 노후를 위해서 굴리는 돈인데 네, 아무래도 네.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위험한 곳에다 넣지 말고 그냥 네. 다달이 좋은 금융상품 골라서 연금으로 꾸준하게 타서 쓰세요. 이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혜택을 주는 거고 또 IRP 계좌를 지금처럼 평상시에 만들어 놓게 되면 뭐 퇴직금을 받을 일은 없지만 개인이 여기다 납입을 할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네. 지금은 900만 원까지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납입을 하면 네. 그에 대해서 적게는 13.2%, 많게는 네. 16.5%의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연말정산 때 그만큼 돈을 돌려준다고 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매년 연말 정산 때 네. 네, 이렇게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900만 원을 내가 그 IRP 계좌에 추가로 네, 네. 납입을 했다고 치면 거기에 네. 해당하는 세금이 많게는 148만 5천 원. 아. 이게 우리 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직장 네.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도 5월이나 뭐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뭐 세금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에 이렇게 은퇴를 하는 시기가 정말 네. 빨라져서 아까 뭐 49점 몇 세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금 수령은 이제 55세부터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을 언제 네. 하든지 간에 우리 요즘에 이직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나는 30살에 퇴직했다라고 해서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걸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네, 네. 있는데 네. 네. 55세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나는 지금부터 뭐 그렇게 연금은 필요 없어. 또 일도 할 거고 아. 한 뭐 60세나 70세 가서 받을까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10년 뒤, 뭐 15년 뒤 요즘엔 더 건강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70세부터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맞아요. 아유 지금은 네. 내가 일하고 나중에 가서 이거 퇴직금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 1년에 10,000원씩은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네. 자, 아까 퇴직소득세를 네. 30% 내지는 40%를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 30이고 어떨 때 40이냐? 우리가 퇴직금을 받고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 지 10년 동안은 30% 깎아줘요. 그런데 네.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네. 20년 차, 11년 차를 계산할 때 언제부터 퇴직연금 수령했어요? 요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55세가 되더라도 1년에 10,000원씩 수령을 하면 일단은 10년의 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11년 차가 됐을 때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금이란 게 내가 네. 이 IRP인가 이거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연금을 딱 받을 때 그 연금 수령액 딱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10,000원씩 이렇게 다달이 10,000원씩 받을 수도 있다. 네. 그 수령액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올해는 뭐 소득이 있어서 별로 필요 없어라고 하더라도 10,000원. 내가 요번에 소득이 없어. 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뭐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달이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니까 네.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 왜 여태 모르고 있었죠? 이게 아까 나이자든 성인 이상이면 다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가입할 수 있고 이걸 퇴직금으로 받는 계좌다 보니까 사실은 퇴직을 네. 일생에 많이 여러 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득 제한도 없고요. IRP 가입할 때는요. 네, 소득 제한도 없고 그냥 가입을 네. 해두셨다가 네, 나중에 네. 필요할 때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제 만들어 두시고 또 여러 금융기관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다양한 금융기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더 좋은지, 어디에 뭐 서비스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 비교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네.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40%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오래 사는 게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살고 네. 봐야 네. 되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제가 네. 스스로가 정리가 DBDC형으로 두 가지로 네. 제가 선택할 수 있고 네. 계좌도 반드시 그쪽으로 터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IRP로. 그러면 DBDC형 선택하고 있다가 네. 퇴직금을 네. 받을 땐 IRP를 만들어서 주머니 여기에 퇴직금을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아우 김현우 소장님이 네. 저렇게 경제 이게 조언만 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농사도 짓고 싶대요. 네. 어떻게 왜 이렇게 사실 웬일입니까? 네. 이 노후 준비라는 게 네. 뭐 특정 시점에 가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좋은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네. 노후 준비가 그때 가가지고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평상시 네.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사소하게 뭐 적금 하나 가입하고 이런 것들도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짓는 게 나중에 이제 뭐 귀농 이런 생각도 있지만 네. 요것도 어떤 이제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인생 이모작을 또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금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받아야지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뭐 DC형이라든가 IRP에 납입하시는 이 부분은 내가 신경을 써서 잘 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에 받게 될 돈이라서 지금 신경 안 쓰지만 강제적인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퇴직금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돈 네. 이슈에 대해서 퇴직금,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